테스트로 넣겠습니다. 테스트로 넣으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고요. 차기로 오게 되면 여기 안테나 이미지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라인 찍고 한 2주 뒤에 다시 왔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띄워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여기 라이브 참 누르는 요 필름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비교하면서 찍을 수 있게끔 창이 뜹니다. 저희 95% 아이덴티컬하게 나와야 제가 촬영해요.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틀어서 찍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찍으면 위치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 때 파일 세이브 할 때 기존에 있던 테스트 위에 덮어 쓰시게 되면 이게 덮어 써지는 게 아니라 타임라인만 다르게 두 장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피험자 이름을 아니면 환자분 이름을 넣고 베이스라인 찍고 그 다음 왔을 때 그걸 열어 가지고 이제 라이브 창 열어서 찍게 되면은 계속 그 타임라인대로 촬영이 될 겁니다. 예, 예. 시간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예, 거죠. 시간 여기 보시면 촬영 시간이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분석은 이제 촬영이 됐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프로토콜 하실 때 만일에 눈가 쪽 주름이 관심이다 그러면 보통 임상 시험하는 업체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귀를 중심으로 해서 약 손가락 한 개 반 정도 해서 평면은 이쪽 평면에 갖다 댈 겁니다. 이쪽 평면이 아니고요. 이 평면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 손가락 한 개 반 정도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아마 이것도 촬영하시다 보면 여기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고 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제대로 촬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아, 여기 마스크 때문에 그렇네요. 마스크 끼고 있던 자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해서 정하시고 이제 이 프로토콜들이 각 위치라든지 이런 부위별로 다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뭐 눈꼬리라든지 콧날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이런 바디에 찍으실 때는 할 수 없이 마킹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물론 3D 데이터라서 위치를 찾아가긴 할 텐데 잘 못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킹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이런 사진 찍으면 45도에서 이쪽 그땀 측면에 다 나오기를 원하고 여기를 다 커버하기를 원하는데 예, 예. 아까 그렇게 하면 다 커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건 안 돼. 우리가 하면서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는 예, 그 프로토콜을 짜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찍자 하고 약속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실험에 투입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 랜드마크를 잡습니다. 아, 네, 여기서 랜드마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장비 자체가 이니셜하고 요거하고의 그 매칭률을 좀 보면서 얘가 저기 찾아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측정할 때 예를 들자면 측정은 여기 임의의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어서 휠 돌려가지고 사이즈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 에어리 정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스트립을 해서 이제 주름 같은 거 측정할 때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한 라인밖에 못 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일단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이 위치에 갔는데 이 위치랑 같은 위치를 측정하시고자 하면 이쪽에 가서 여기 닷 모양이 있습니다. 배에 닷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같은 위치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좋죠. 그리고 이게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는 2D로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는 3D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게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3D 자폴로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런 부위가 특정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땐 잘 찾아가는데 평면 부위라든지 그런 부위가 좀 왜곡됐을 때는 잘 못 찾아가거든요. 그런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벡터 표시가 있는데요. 눌러주시고 시점, 종점,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점, 종점을 잡아주시면 위치를 찾아갑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예. 근데 실제 정확하기는 자동으로 찾아갈 때가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다시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를 찾아가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측정은 뭘 하고 있냐면 칼라 데이터 측정하고 있습니다. 칼라 값은 여기 보시면 LAB, 델타 LAB 값이 나와요. 여기 이제 크로마메터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인데요. 이 값들은 이제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찍으시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대체 많이 쓰는 값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스프레드 시트로 저장이 돼요. 엑셀 값도 나와서 예. 평균 그래서 LAB, 델타 LAB가 나오고 이 델타 LAB에 대한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쪽 그림에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그 밑에 나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 A 값이 반드시 그 엑셀메타의 E 값이고 네. B 값이 그거에 M 값이 모르겠어요. 똑같은. 아, 그리고 예, 지금 이 컬러고요. 그 일단 멜라닌 쪽으로 가서 보시면 멜라닌 레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멜라닌 동반 측정하는 기계들이 갖고 있는 그 값들인데 각 기계들마다 자기 자체 단위를 쓰는 아비트리 유닛이에요. 그렇죠. 임의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단위가 없이 그냥 자체 단위를 쓰고 있는 값이 나오고요. 값은 0에서 1까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색띠에 맞춰서 평균 값으로 여기에 에버리지 레벨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균일도가 베리에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색깔은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값이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컨센트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색소가 과집중된 데가 선택한 면적에서 얼마나 되느냐 요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색소 집중도가 그러니까 진한 색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컨센트레이션 옵션입니다. 반대의 개념에서 좀 밝은 쪽을 보시겠다. 그럼 하이포로 보시면 밝은 쪽에 대한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비율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 면적에 대해서 어펙티드 에리어가 여기 디텍트 된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전후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사진 잘 찍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위 조율이라 그러니까 임의 값이고 이 회사에서 개발한 값이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뭐 11.5 이거는 월드 와이드잖아. 근데 이제 네.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절대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네. 전후를 어떻게 잘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전후 비교로 부르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네. 그리고 처음에 값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개념에서 헤모글로빈으로 가시면 이거는 홍반값이고요. 홍반값도 마찬가지로 요 레벨에 대해서 자기 자체 단위 갖고 있는 평균값과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이 화살표 누르고 다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센트레이션 메뉴에 가시면 색소가 과집중된 데 저집중된 데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양쪽에서의 요 집중도 차이가 나오죠. 근데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그래서 프로토콜이 정확하지 않으면 손을 엄청나게 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접촉식 장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측정할 때 그 실내 온도라든지 습도가 맞지 않으면 홍반값 같은 경우 확 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온도가 차이가 있으면 홍반값은 많이 차이가 나겠네. 차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측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4주 실험을 했는데 3주차까지 홍반값이 줄어들다가 4주차에 확 올라갔어요. 그 전날 음주를 과하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 피부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제일 좋을 때는 항원 항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항원 항습기 밑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한데 그걸 한번 하면 한 달 가동하면은 운영비는 한 2만 원 나오니까 그래서 저 만만치 않아요. 세안 후 몇 분 요 정도 하고 일반 온도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링클 부분인데 링클에서는 이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스몰 필터, 미디움 필터, 라지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필터에 가시면 작게도 볼 수 있고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 필터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스몰 필터는 작은 입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보시면 만약 예를 들자면 이 작은 주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스몰 필터를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잡아요. 손가락 모양은. 그리고 손 모양도 못 잡습니다. 필터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걸 늘려서 필터 크기를 키워가지고 손가락을 관찰하게 되면 얘는 뭉개져 버려요. 손가락 모양만 나오고 근데 손 모양은 안 나옵니다. 손 모양에 관심이 있으면 필터를 아주 크게 해버리면 손 모양은 나오는데 각각 모양은 안 나와요. 그런 개념으로 이 필터들을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여자분들 주름 찰 때는 스몰 필터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남자들은 미디엄 필터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값이 이 주름에 대해서 이렇게 굴곡에 대한 인덴테이션 인덱스라고 자기 자체 인덱스 값을 갖고 있어요. 값이 높아지면 심하고 값이 낮아지면 약해지고 그리고 최대 깊이가 표시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기능을 써볼 수 있는 게 여기 주름은 아니면 여기 잡아 보겠습니다. 스트립으로 얘를 이렇게 휠 돌리면 여기도 직경이 커집니다. 쭉 잡아갔을 때 마무리 해주시면 보시면 여기 오버롤 사이즈 뎁스 평균적인 뎁스 평균적인 폭 최대 깊이가 나옵니다. 요 값을 쓰시면 되는데 오버롤 사이즈는 사실 이 장비를 만들 때는 뭐 의미심장하게 갖다 붙인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주름이 있으면 라인을 단면 잘랐을 때 이런 컵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면적을 자기네가 만든 단위를 곱해버렸어요. 파라메타를.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 데이터로 쓰기는 힘들고 참고값을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주름의 폭이라든지 깊이에 대한 평균값 최대 깊이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필터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텍스처는 이게 거칠기 값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필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처 값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라는 거는 표면 거칠기 값인데 이렇게 굴곡이 지고 거칠은 면이 있으면 이제 R 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 R 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면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요. 한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주름 프로파일들을 5섹션으로 나눠서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을 해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한 게 그 RA 값입니다. 그리고 각각 섹션에서 그 RA 값을 그 하나씩 만드는 그거를 최대 최소 값의 평균 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서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는 게 RQ 값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RA 값은 평균적인 거칠기라고 보시면 되고 RQ 값은 이게 똑같은 거칠기 값인데 이게 튀어오른 데가 있거나 가라앉은 데가 있으면 RQ 값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똑같은 RA 값에서 RQ 값이 크면 거칠기가 더 거칠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리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필터들은 똑같습니다. 미디움, 라지, 커스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맞춰가지고 필터가 바뀌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이제 모공이 있습니다. 모공 같은 경우에는 원형 형태에 이렇게 파지어 있는 그런 볼륨들을 찾는 건데요. 여기서 찍어서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 이제 이 모공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볼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공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인덱스 값이 나오고 몇 개가 있는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당 평균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값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넘기시면 볼륨에 대한 거는 저쪽에 나옵니다. 따로 별도의 줄이 생겼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디프레션하고 엘리베이션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흉터 쪽에 관계되는 그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드름 흉터도 마찬가지고 함몰 흉터, 돌출 흉터 같은 데 보시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엘리베이션을 보겠습니다. 돌출이죠. 스몰 필터 놓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굴곡지면서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평면에서부터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디움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큰 입자들이 보이겠죠. 라지면 그렇고요. 베리 라지 같으면 더 많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커스텀에 놓게 되고 필터 사이즈에서 스레숄더 컨트롤이라는 연계인데 여기서 절대값을 잡아주게 되면
내가 필요 없는 볼륨은 싹 죽여버리고요.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이 볼륨을 잡아줍니다. 요걸 이용하게 되면 특정 병변 부위에 볼륨이 나와 있고 들어가고 한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필터를 아예 크게 해버리면 볼륨이 약간 처지고 올라가는 리프팅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는 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같은 개념에서 디프레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디프레션은 이제 꺼져 있는 볼륨이죠.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꺼져 있는 볼륨에 대해서 평균 평면에 대해서 꺼져 있는 거에 대한 볼륨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지한 전체 볼륨, 그 다음에 이게 바닥 면적, 맥시멈 뎁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고, 데이터들은 아까 여기 뒤에 다 뽑아 놨습니다. 요것들은 파일에서 export to html로 하시면, 여기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예, 여기 이렇게 뜨는데요.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뜨는데,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여기는 안 나오네요. 요거를 일단은 제가 요거 엑셀을 열고요. 연결 프로그램 해가지고 엑셀로 연결하는.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엑셀로 연결을 해주시면, 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엑셀에 옮겨주시면 엑셀에서 시트로 뜨게 됩니다. 예,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동 그럼 요 값을 옮기기만 데이터 합니다. 옮기기만 자동.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험자들 이름이 쭉 나올 거고 타임 포인트가 나올 거고, 그럼 측정 값들이 쭉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버전은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데요. 이건 옛날 버전이라서 수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분석할 때는 한 번에 그 각각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이 각각 측정을 다 따로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멜라닌이 홍반이면 홍반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그림의 개수는 최대 30개까지 열려요. 예. 매일 찍으면 30일 거는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회분의 측정을 30회차까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에 보시면, 파일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리포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만일에 그 피험자분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리포트를 하시게 되면 지금 측정한 데이터가 비교 이미지와 함께 바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피험자에게 줄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장하실 때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얘 자체 리포트 파일로 생성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제가 또 테스트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에 export to pdf가 있습니다. 그럼 pdf 파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export 이미지라 그러면 이 이미지들이 다 그 jpg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리포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사진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예. 데이터 값까지. 예. 금방 그 그래프까지도 다. 예. 다 나오네. 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멜라닌이랑 홍반이랑 이렇게 다 한꺼번에 리포트도 가능해요? 예. 한꺼번에. 근데 이제 네. 그때는 멜라닌 분석에서 리포트를 하고 홍반 분석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덮어 씌우면 이쪽 그래야 들어가요.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텍스처에 스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세이브 리포트를 하게 되면 저장할 때 기존에 있던 테스트에다 덮어 쓰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아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익스펜드가 되기 때문에
요대로 기능을 쓰시면 저거대로 또 유용하게 기능을 쓸 수 엑셀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그럼 덮었어야 되거나 이렇게 중첩돼서 엑셀은 아마 그 분석하시면서 따로 HTML 만드시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예,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예. 멜라닌 할 때 멜라닌 홍보할 때 이 버튼 누르시면 네. 쭉쭉쭉 연장이 되거든요. 아. 그 상태에서 엑스포트 하시면 거기 다 들어가요. 예. 예. 근데 어떤 데는 그게 번거로우시다고 그냥 수기로 하시는 데들도 있으세요. 예. 이 정도 해드리면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네. 여기서 아마 다른 기능은 더 없습니까? 일단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3D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요. 3D 데이터 활용하시면 그 리포트 할 때 상당히 이쁘게 쓸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뭐 손톱 측정하실 일은 없으시죠? 우리는 있어요. 저희가 미용 쪽이라서. 아 손톱 있으세요? 네. 여기를 라이브 창 열고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손톱 찍을 때 바닥이 윤기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 쭉 찍으시면 손톱이 찍힙니다. 근데 얘는 일정한 각도나 위치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사가 잘 안 되는 재질의 손받침이 있거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으시고요. 뭐 블랙 같은 데 나오는데. 예. 그리고 블랙도 이렇게 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재질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얘를 텍스처를 가져가서 손톱 면의 거칠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보이는데 요거를 측정할 때는 여기에 이메일 곡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거칠기 값을 본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RP 값이 나와서 거칠기가 표시가 되고요. 리포트 할 때는 이 선택한 면적을 없애버리고 얘를 3D로 바꿔서 쭉 확대를 해 저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가 요 변화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 값하고 같이 그림하고 값하고 같이 내기는 따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저장하셔야 되고 동시에 되려면 아까처럼 리포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빼내셔야 되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엑스포트 뷰 as JPG니까 보이는 대로 JPG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손톱 쪽도 가능하고요. 머리 쪽은 해봤는데 조금 그 모발들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가 많고요. 그러면 두피 쪽은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그건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모공까지도 볼수 있다.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게 멜라닌 색소를 오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미지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상모를 아예 다 하지 않으면 힘드실 수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로 보면 지금 뭐냐면 이제 주름 보고, 예, 그다음에 그 홍반 보고, 예,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 보면 예. 이 기계로 그냥 크게 저희 미용 쪽에서 보면 크게 이야기하면 주름하고 링클하고 화이트닝을 두 개 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 피부 톤 볼 수 있고요. 그럼요. 칼라 측정이 되기 때문에 피부 컬러. 톤, 멜라닌 홍반, 그 다음에 주름, 거칠기, 볼륨 변화, 리프팅 같은 거 있으면 처지면 처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처짐까지 볼수 예,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필터를 크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이 기계로 사용을 해서 논문 같은 거 신뢰도 국내 논문들은 꽤 많이 나와 근데 있고요. 신뢰도를 뒷받침해가지고 쓴 논문들은 아니죠. 그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 SCI 논문도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쪽에서 나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요 기계로 사용. 예, 그리고 지금 성형외과 쪽에서 그 피부 괴사된 것들, 거기에 대한 볼륨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하시기 나름이고요. 국내에 이 장비가 깔린 대수가 한 120대 돼요. 거기서 다 연구기관들이기 때문에 계속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 자체의 신뢰성보다는 장비를 어떻게 잘 다뤄가지고 프로토콜을 일정하게 써서 찍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연구 개념이기도 한데 예. 일반 이제 이게 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중에서 이제 그 유저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사들이 아, 이걸 그렇게 쓰시기엔 너무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근데 관리사들이 볼 수 있는 그게 프로그램하고 이제 사실 뭐 프로그램 같기도 한데 예. 그게 그 프로그램이 되면 좀 많이 사면 또 싸게도 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얘가 지금 납품될 당시에 소비자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 2,75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3D 그 3차 그 데이터를 좀 더 R&D 데이터 뽑아낼 수 있게끔 바뀌면서 가격이 지금 한 4,500만 원 가요. 그래서 이거는 R&D용으로 쓰시지 일반 그 상담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3.0으로 아까도 3.0으로 된 거는 4천 얼마라는 얘기죠. 예. 이제 이 버전을 구입하신 데들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계시죠. 못 하는 거지. 하시면 뭐 하시는데 이게 데이터 같은 거 아까 보셨다시피 클릭 해가지고 다 빼내잖아요.
근데 지금 3.0 버전은 클릭 한번 딱 누르면 엑셀 시트가 쫙 열려요. 연결시키. 예, 자동으로 그리고 연결시켜놔. 이미지도 이제 아까는 팔로우업을 이름을 클릭해가지고 열은 다음에 라이브 창 열고 찍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파일 이름이 있는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팔로우업 눌러버리면 얘가 나오고 찍고 찍는데 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위치가 어디다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가 바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 좀 더 R&D스럽게 바뀌긴 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기는 비용이 많이 비싸죠. 지금 여기서 그 화이트닝하고 탄력, 어떻게 보면 화이트닝하고 탄력하고 주름까지 다 본 건데 예. 우리가 보면 주름살을 3D로 하지만 탄력이나 화이트닝은 보는 기계들 있잖아요. 예. 그 비교해서는 정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면 이거 한 대만 사면 3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화이트닝 전문 기계들도 다 자기 자체단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다가 그런 기계를 어떻게 잘 다루냐는 문제지. 제가 예전에 이 MPA 전신 장비 AS 엔지니어였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잘 아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잘 찍어내느냐 문제지 신뢰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원리가 화이트닝 광을 피부에 화이트 광을 쏴가지고 내부에서 반사돼가지고 올라오는 광을 다시 캐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네. 얘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스펙트럼 광원이 돌아가면서 그 국제